혹시 정책자금 브로커의 반대말을 알고 있나요? 재밌게도 요즘에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게 능력이라던, 그래서 뭐 진짜 뭐 1억 융자해주고 뭐 1,000만 원 받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 쳐줬던 그 정책금융 정책자금 컨설팅 교육기관에서 요즘에는 반대로 컨설팅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고 있는 좀 재밌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다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도 되게 문제시되고 있는 게 정책자금 브로커인데, 과연 그러면 정책자금 그 브로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정책자금 브로커라고 하는 건요, 한 건마다 수수료를 받는 작업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은 한 건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일을 하기에 지원금과 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브로커가 정말 한두 번 관계한 일이라면요, 반대부로 일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일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정책자금 브로커가 하는 대출 일은요, 사실 한두 번 관계를 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해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에 5에서 10% 정도 그렇게 많은 과도한 수수료를 줬을까? 무료 지원금도 아니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되게 대표님들이 당했다 생각을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일은 기업 성장을, 그래서 지속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루트와 성장 기반을 발견을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치자금 브로커의 반대말은요, 관리형 컨설팅이라고 봅니다. 기업을 한순간에 그냥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금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룻거리들을 기업에 맞게끔 계속 그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관리형 독서실은 아는데 그럼 관리형 컨설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형 독서실이란 게 결국 그거잖아요. 스스로 공부하고 자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옛날 뭐 학원을 아무리 명강의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다들 이제 관리형 독서실이 요즘에 더 각광받고 있는 건데, 결국 기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자금 이렇게 하면 된다, 지원금 이렇게 하면 된다 해도 결국 그거를 지속적으로 기업에 적용시켜주고 지속적으로 기업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일이 관리형 컨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그래서 대신해줄 수 있는 업무들도 해주면서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동력 아니면은 이제 끌고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서요, 지속적인 자금 관리, 무료 지원금, 그 다음에 뭐 인증, 그 다음에 그렇게 기업의 체질과 조건을 좋게 관리한 일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브로커 할 수 없는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커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정치자금 브로커가 만약에 대출을 1억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관리형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럼 최소 2억 이상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예 체질을 바꿔주는 거고, 그 금융기관, 융자기관 사람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빌려주는데, 그 리스크가 많은 기업들을 빌려줄 때는요, 정말 어떻게 특별 지원 자금처럼 나왔을 때만 뭐 거의 빌려줄 수 있거나 조건이 완화되는 일시적인 대출금이 나왔을 때 가능한 거지, 그 외에는 쉽지 않은데 그 체질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요, 어느 정책금융기관 사람이라도 융자해주고 싶은 기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들은요, 당장의 거짓 또는 무리수를 써서라도요, 그 기업한테 그 수수료를 받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관리형 그 컨설팅은요,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될 일이라면요, 차라리 지금은 조건을 만들고 무리수를 하지 말고 나중에 받자는 식으로 기업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자체가 더 건강하고 기업 자체가 무리수가 되지 않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식이 관리형 컨설팅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브로커 방식은요, 어쩔 수 없게 그 브로커 방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시스템이나 그 방법 자체가 일단은 그 기업이 당장 융자가 돼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고, 누가 그 기업의 컨설팅을 맡아서 그 기업한테 이득을 빼먹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기업을 그들 용어로 따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브로커 방식입니다. 왜냐면 그 기업과 오래 갈 일도 없고 오래 갈 필요도 없고, 단지 나는 마케팅을 잘해서 여러 기업을 만나면 되요. 그래서 그 기업이 융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든 안 하든 크게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브로커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꼭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린 내용들도 결국은 이렇게 제가 관리형 컨설팅을 하듯이 대표님들이 스스로 그냥 굳이 남한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든지, 자금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컨설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관리형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럼 관련 컨설팅이 왜 브로커의 반대말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